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장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교차하는 곳, 라디오 크립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한 주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수십억 달러가 증발한 플래시 크래시, 그리고 그 후 놀라운 속도로 회복한 비트코인. 그 격렬한 파도 속에서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급락의 순간마다 투자자들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역설적으로 그 공포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수없이 무너졌지만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우리는 단순한 조정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상승장의 문턱에 서 있는 걸까요? 오늘 라디오 크립토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급락이 비트코인의 장기적 잠재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글로벌 거시경제가 시장 심리에 미치는 힘. 셋째, 모든 큰 파동이 시작되는 곳, 파생상품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니라 그 움직임의 이유를 이해하는 시간.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면을 탐험하겠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시장을 뒤흔든 플래시 크래시 이후 비트코인은 빠르게 반등하며 11만 4천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최고가인 12만 5천 달러까지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송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지난 급락 사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이 비트코인의 장기적 잠재력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단 몇 시간 만에 15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청산되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단기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시장을 떠났고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 비트코인은 빠르게 회복하며 대부분의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강인함과 장기 투자자들의 확고한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의 원인이 비트코인 자체의 약화가 아니라 유동성 부족과 자동 청산 시스템의 작동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즉, 이번 사태는 시장 내 과도한 레버리지를 정리하는 정화 과정이었을 뿐이며 이는 상승장이 시작될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레버리지가 해소된 후 가격은 점차 안정되었고 장기 보유자들은 오히려 더 확신을 갖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급락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고 새로운 상승의 모멘텀은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이런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12만 5천 달러에 도달하기까지는 몇 주, 혹은 몇 달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려면 새로운 유입 자금과 투자 심리의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기술주와 같은 별표 위험 자산 별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투자 심리가 위축될 때 자금은 안전자산인 금이나 국채로 이동하고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경제권의 회복과 글로벌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플래시 크래시는 시장 붕괴의 신호가 아니라 상승 사이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지만 12만 5천 달러의 정점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더 큰 신뢰, 충분한 유동성, 그리고 안정된 세계 경제 환경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이 12만 5천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기술주나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에서 벗어나 국채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 약세와 미중 무역 갈등의 재점화 가능성이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고용시장은 점점 냉각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미국 기업들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는 1만 7천 개에 불과했으며
이는 8월의 22,000개보다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둔화는 미국 경제가 성장 정체 혹은 부분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릴 것인지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5%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시장이 낮은 수익을 감수하면서도 안전성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비트코인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나라가 체결한 한시적 관세 휴전 협정은 11월 10일에 만료되지만 아직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양국이 합의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글로벌 시장 전반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새롭게 도입한 희토류 수출 규제 정책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특정 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기업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은 이를 도발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공급망의 불안정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현재 예산 교착 상태로 인해 부분적인 셧다운, 정부 폐쇄, 2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 물가나 도매가 등 중요한 경제 지표의 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연준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다음 연설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거시경제 요인들이 얽히면서 현재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상승하기에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시장 전반의 불안 심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세상이 불확실할수록 비트코인은 그 희소성과 독립성 덕분에 점점 더 디지털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 자본의 안전한 피난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파생상품 시장이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급락 이후 바이낸스, 비비트, OKX 등 주요 거래소의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줄이면서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괴리율입니다. 현재 일부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강세장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 조정을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새로운 최고가 돌파를 기대하기보다는 신중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펀딩 레이트는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 보유자들이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일부 거래소에서는 이 지표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거래소 간 금리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익 기회 자체가 시장 내 유동성 불균형을 반영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에이시맨닉 파이낸셜의 CEO 조 맥켄은 최근 급락 당시 매우 큰 규모의 마켓메이커가 완전히 청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거래소 간 가격 차이와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급격한 가격 왜곡을 설명해주는 단서가 됩니다. 비록 이러한 분석이 일시적인 추측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기관 트레이더들로 하여금 시장 재진입을 더 신중히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별표 중앙화 거래소들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거래소가 청산 과정을 불투명하게 처리했다며 일반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립토.com의 CEO 별표 크리스 마르살렉은 규제 당국에 공정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특정 사용자만 영향을 받은 접속 중단 사태와 내부 거래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앙화된 거래 시스템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자산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고 거래소를 신뢰해야 하며 이는 결국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탈중앙화 금융의 가치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는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파생상품 시장의 약세와 단기 투기 심리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조정 국면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청산하고 더 건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음 상승장이 시작될 때 지금 이 시기를 견디며 비트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가장 큰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최근의 급락과 유동성 위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은 12만 5천 달러로 향하는 여정을 늦출 수 있지만 동시에 더 강력한 상승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오래된 진리처럼 겨울을 버틴 자만이 봄의 수확을 맞이한다는 것, 비트코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여 년 동안 비트코인은 수많은 파도를 견뎌왔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폭락도 있었고, 전통 금융시장을 뒤흔든 폭등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시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뢰와 인내, 그리고 자유의 의미를 말이죠. 최근의 플래시 크래시, 글로벌 경기 불안,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의 혼란까지 이 모든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장대한 서사시의 작은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암호화폐 생태계는 더 단단해지고 더 투명해지며 진정한 성숙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2만 5천 달러라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 이상의 것을 본다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금융의 자유, 기술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낡은 시스템으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투자자이든 콘텐츠 제작자이든 혹은 단순히 시장을 지켜보는 사람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이해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믿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세계에서 오래된 진리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변하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라디오 크립토였습니다. 데이터가 감정과 만나는 곳, 그리고 시장의 파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로운 변동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바라봅니다.